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요인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그리고 현재까지 유럽 증시는 좀 부진합니다. 근데 낙폭이 이렇게 폭락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장기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우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주, 에너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일단 이제 주목할 변수는 그러니까 미증시가 하락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만약에 빠졌을 때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가 마치 뭐 전쟁을 자기는 오래 끌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이제 국제유가가 시간에서 마이너스 8% 정도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 그 정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미국 정규 시장 돌아갈 때 이거보다 낙폭을 줄이게 되면 우리 증시의 영향은 약간만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8% 기준으로 미증시 돌아갈 때 그 안쪽에서 이제 내려가느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2%막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락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하락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는 안 보면 되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대만의 중간 정도 보면 되거든요. 일본이 1.3%,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0.9%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증시가 열렸다면 아시아 증시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 1% 정도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만은 반도체, 일본은 원유 수입 많이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두 나라를 약간씩 이제 섞어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긴 하는데 되게 심하게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유럽은 오늘 유럽도 낙폭이 이렇게 큰 나라들이 덜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걸 감안해 본다라면 그냥 뭐 이 정도 한 방 맞으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정도 싶긴 하죠. 물론 이제 낙폭이 2% 가까이 되는 게 적다라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난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의 투매가 나온 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악재는 맞다. 이거는 뭐 중간도 아니라 무조건 악재죠. 국제유가를 움직이는 거니까 악재는 맞는데 시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로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장중한 때 이건 1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아시아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서 한 8% 정도 근처, 이제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이제 미국 시장 돌아갈 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돌아갈 때 국제 유가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그러니까 유가가 7% 정도 올라갔다라는 건, 이게 초장기로 돼서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협은 몰라도 실제 봉쇄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의 반응은 이 정도로 나왔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도 오늘 이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정쩡한, 98 정도 됐으니 98.2 정도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전자산으로 극단적으로 쏠려가서 뭐 달러가 급등을 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정쩡해요. 금리도 올라가고 뭐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다들 이제 어정쩡한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재료는 아니니까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긴 하는데, 뭐 이게 치솟거나 폭락하거나 그 정도의 수위는 아니라서 에이 악재 하나 맞았네, 일단 한 방 맞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나서 또 판단해 보자, 이렇게 미루는, 다음 반응을 좀 미루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보면 현재 미국과 이란과 협상 관련된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몇몇 언론에서는 양측이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이란의 새로운 어떤 지도부와 이제 대화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란 측에서는 전혀 우리는 미국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의 발언 봐서는 이게 이제 현재 이란 측에 집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협상 관련된 시도들이 있나?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보도들이 복수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유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약간 눌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초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 메시지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공격할 거다라고 하긴 했지만 초장기전 이야기까지는 안 나와서 일단은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이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이 길게 가는 것까지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본 것 같고, 근데 하나 걸리는 건 미국의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를 신경을 쓸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지금 수출국가로 전환돼 있다라는 게 이 블룸버그 기사 제가 요약한 건데 그 기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상황이다 보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이제 달러가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 국제유가 올라가는 걸 굳이 뭐 틀어막을 생각은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분석이 있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뭐 생산자 물가지수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트럼프가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서 에너지 가격까지 폭등을 시켜버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초토화가 될 수 있다. 그럼 트럼프가 온갖 선거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를 완전히 망친 사람으로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후자 쪽이 지금은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국제유가가 그렇게 올라가게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네, 혹시라도 미국이 국제유가 올라가면 뭐 미국이 에너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사람이 그냥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아니면 이제 유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버는구나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정설은 인플레이션을 좀 버거워할 거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분석가들 의견은 뭐 바클레이지 이런 데서는 저점에서 쉽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한 10% 정도 빠져야 이제 가격 매력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만 한정해서 보면 최근에 기술주 노이즈에다가 뭐 블루아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어서 신용 문제가 좀 제기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 이번에 안 좋은 상황에 노출돼서 다른 나라보다 더 고전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일부는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이 1, 2개월 이내 종료가 되느냐. 저게 이제 왜 제가 1, 2개월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 그러니까 확실하게 각 나라들이 전략적 비축유 그러니까 이제 원유 수입을 못하는 상태에서 있는 이제 비축한 에너지 가지고 원유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큰 나라들 같은 경우 원유 수입 많이 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한 3개월치 보더라고요. 지금같이 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으로 소비한다라고 쳤을 때 3개월치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1, 2개월 이내 종료가 된다라면 그냥 저거 가지고 쓰다가 다시 종료되면 유가가 떨어지니까 별다른 타격이 없는데 만약에 3개월 이상 돼버려가지고 원유를 비싸게 사들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좀 쉽지 않다.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분위기가 이제 3개월 이상까지 가는 장기화되느냐. 요거가 이제 좀 이제 초반에 어떤 흐름에서 좀 가늠이 되는지 요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고 위협만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봉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이제 거기다 군함을 보내서 이란이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군함보다 조금 이란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물 안에다가 뭐 기뢰 뭐 이런 것들 막 심어놓고 하면 거기 배 지나가기 어렵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100 진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협 말고 실제 봉쇄에 관련된 행동을 하는지. 예, 그러니까 위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게 그렇게 돼버리면 이란도 골치 아파지잖아요. 이란도 원유 수출을 중국에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 그나마 이제 그 달러 돈 벌던 것까지 막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트럼프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거냐. 왜냐면 최근에 미국 지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식시장마저 하락하면 트럼프는 경제를 완전히 망친 게 돼버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지난 주말에 우리가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잊고 있어서 그렇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때 트럼프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근데 이게 이제 뭐 트럼프가 이번에는 경제보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뭐 앱사이 파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입지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 그리고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좀 뭐 비리 이스라엘 내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권을 내주게 되면 당장 감옥 갈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짧게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일부는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근데 뭐 길게 가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오늘 메시지가 약간 이제 반전시키는 메시지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아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 국제유가 WTI가 한 8% 정도였는데 그 안쪽으로 올라가줘야 우리가 좀 덜 빠지는 예,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환율과 조합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는 거는 그냥 버틸 수 있는데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증시는 어지간하면 빠지면 땡큐 그러고 이제 매수가 되게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어정쩡하게 하락하면 에이 이거 뭐 장기전 가겠어? 뭐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 장기로 전쟁 버틴 거지. 뭐 이란이 아마 지금 1차적으로 여러 번 공격받고 해가지고 이란이 있는 무기 다 쓸 수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있는 거 무기 그나마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기 어렵고 일단 자국민한테 우리가 이렇게 맞서 싸웠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하고 협상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면 이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되려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사안으로 안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돈 풀어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나빠지는 거는 뭐 그 경기 침체다 이런 거는 돈 풀어서 틀어막을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져서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돈으로 틀어막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런 조합으로 가지만 않으면 하락하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좀 받아내는 매수가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 결과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